자, 크리스 폴의 행선지를 놓고 LA 레이커스와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꼽히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와 현재 계약이 돼 있긴 합니다만, 오늘 6월 말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과의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한 이후에 만약에 크리스 폴의 다음 시즌 계약을 전액 보장을 하면 아마도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을 그대로 놓아준다면 크리스 폴은 30밀에 달하는 연봉은 날아가지만 또 FA 신세가 됩니다. LA 레이커스와 크리스 폴이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르브론 제임스 아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LA 기반을 둔 가족들과 또 함께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또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스펜서 디니디가 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충분한 대체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든스테이트가 크리스 폴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혹은 워리어스가 CP3를 잔류시키로 결정을 한다면 크리스 폴의 다음 시즌 연봉 30밀은 오는 6월 28일에 완전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또 골든스테이트가 이런저런 계산기를 두들기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 폴을 30밀의 가격에 다음 시즌에 쓸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구단주가 끊임없이 세컨 에이프뿐만 아니라 사치세 아래로 팀의 연봉을 내리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폴을 데리고 30밀을 다음 시즌 연봉으로 쓸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트레이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갔기 때문에 크리스 폴만으로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FA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크리스 폴의 행선지는 역시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왜냐하면 빅터 웬반야마를 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유형의 포인트 가드이자 또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어시스트 개수는 전체 2위였지만 팀의 공격 진행 방식이라든지 플레이 메이킹, 또 웬반야마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이들은 가장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크리스 폴 간에 또 이런 루머가 나돌고 있는데, 하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팀이 1, 2년이 아니라 3, 4년, 4, 5년 웬비와 함께 타임라인이 맞는 그런 젊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크리스 폴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돈을 걸라고 한다면 크리스 폴은 LA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배제되지 않은 옵션들이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골든스테이트와 크리스 폴이 이 전환하는 날짜 6월 28일이지만 이걸 7월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크리스 폴 입장에서는 또 그래줄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크리스 폴의 이 보장 전환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은 큰 옵션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크리스 폴이 1985년생으로서 이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여전히 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디존테 머레이와 키온테 조지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를 유타 재즈가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존테 머레이는 저거 다 구라다, 인터넷 믿지 마라, 또 이런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디존테 머레이와 키온테 조지의 몸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셀러리 덤프가 들어가긴 했겠습니다만, 일단 유타 재즈는 트레이드를 거절했다. 반면 디존테 머레이는 이걸 믿지 못하겠다라는 눈치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또 디존테 머레이가 현재 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디존테 머레이는 사실 지금 계속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죠. 트레이 형도 마찬가지고요. 디존테 머레이는 올해 드래프트 마감일 때 가장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트레이 형이 부상을 입었고, 또 디존테 머레이가 공교롭게도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나서 너무나 잘했죠. 2경기 연속 위닝샷 넣기도 했었고, 결국 트레이드가 보류가 됐었는데, 다음 시즌 때부터 디존테 머레이는 연봉이 또 더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난이도는 훨씬 높아지죠. 자, 그런데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가려면 사실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워리어스가 쓸 수 있는 1라운드 픽이 2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선수는 크리스 폴, 그 다음에 또 앤드류 위긴스, 이 2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애틀란타가 크리스 폴 바꾸자 또 이런 트레이드를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앤드류 위긴스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것도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딱히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하면서 또 쓴 1라운드 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픽들을 보장받으면서 또 머레이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스타 레벨에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할 텐데 시프스는 나이가 너무 많고 위긴스는 지금 몸값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본인의 경기력도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디존테 머레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는다면 워리어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트레이드를 통해서 워리어스가 머레이급의 올스타를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일 쿠즈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카일 쿠즈마는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 될 뻔했었죠. 자, 하지만 카일 쿠즈마가 댈러스로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본인은 뭐 챔피언 반지가 또 있고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컨텐더가 아니라 나는 또 더 많은 역할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댈러스 행을 본인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댈러스 매버릭스는 카일 쿠즈마가 아닌 PJ 워싱턴을 데려왔고 그리고 카일 쿠즈마가 아닌 데니얼 게포드를 또 워싱턴 위저즈에서 빼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제이슨 키드 감독도 카일 쿠즈마의 엄청난 팬이라고 또 알려져 있었고 구단 수뇌부도 이 카일 쿠즈마에 대한 엄청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댈러스가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카일 쿠즈마와 워싱턴 위저즈는 타임라인이 맞지는 않습니다. 카일 쿠즈마는 뭐 어느덧 베테랑이 됐고요. 반면 워싱턴 위저즈는 데니 압디아 그리고 빌랄 콜리발리를 위주로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1라운드 2순위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카리 리사셰를 데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뭐 쿠즈마는 더더욱 또 팀에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카일 쿠즈마의 지난 트레이드 마감일 몸값은 1라운드 픽 2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일 쿠즈마에게 1라운드 픽 2장이면 워싱턴은 쿠즈마를 팔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쿠즈마는 지난 시즌에 22.2득점, 6.6리바운드, 4.2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워싱턴 위저즈는 최악의 팀이었죠. 최악의 팀에서 에이스가 낸 기록을 과대평가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즈마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수비 거의 안 했거든요. 어떻게든 뭐 본인의 기록을 올리기 위한 뭐 엄청나게 이기적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런 숫자들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라운드 픽 2장이면 시장가에서 워싱턴은 상당히 높게 본인들의 자산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일 쿠즈마가 팔리려면 1라운드 픽 한 장에 뭐 픽 스왑이나 아니면 뭐 2라운드 픽을 여러 장 붙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월에 댈러스로 이적을 할 뻔했던 이 카일 쿠즈마였고 이제는 뭐 또 시즌이 끝났고 상황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본인이 댈러스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또 본인의 마음을 고쳐먹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카일 쿠즈마의 이야기대로 이미 챔피언 반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나이도 한창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워싱턴 위저즈는 카일 쿠즈마의 이런 시장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딜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레이 탐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클레이 탐슨은 올랜도 매직과 가장 또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역시도 클레이 탐슨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후보 가운데 하나죠. 가장 큰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이번 여름에 거의 뭐 60밀이 넘는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완전히 캡 스페이스가 비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만큼 아주 캡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스를 도울 수 있는 슈터나 혹은 윙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을 데려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 탐슨에게 굉장히 뭐 큰 규모의 그런 혹은 대형 계약보다는 브루스 브라운이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이적했을 때 맺었던 1+1 계약. 그래서 1+1은 그 +1이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으로 이렇게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현지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3점 슈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디힐드를 데려왔지만 뭐 완전 폭망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26이었어요. 그만큼 조엘 엠비드와 맥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슈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클레이 탐슨이 지난 시즌 17.9득점 그리고 야투 43.2%에 그쳤지만 또 3점은 38.7% 본인 커리어에서 딱 두 번째 40% 아래긴 했습니다만 시즌 평균을 놓고 보더라면 여전히 중간 이상 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슈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1 계약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이 필라델피아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이슈를 또 이어서 가보면 필라델피아가 지금 스타들을 굉장히 쫓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노반 미첼도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 조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오른쪽에 폴 조지부터 살펴보면, 자, 폴 조지는 일단 10년차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리 캡의 35%에 달하는 맥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근데 폴 조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복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경기에 썩 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바로 부상 전력이에요. 폴 조지는 이번 시즌에는 74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시즌을 놓고 보면 48경기, 54경기, 31경기, 56경기, 그리고 올 시즌에 70경기 이상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들었고, 폴 조지에게 만약에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준다면 이거는 제2의 토바이스 해리스가 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팀의 조각, 그 다음에 핏을 놓고 보자면 타이리스 맥시 그리고 조엘 엠비드를 당장 한 1, 2년, 2, 3년은 도울 수 있는 또 최적의 선수긴 하거든요. 다만 나이가 많고 부상이 잦고 또 기복이 심하다는 점이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에 대한 루머도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오지 아누노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정말 많은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캡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 닉스의 연장 계약 규모가 어중간하다. 그리고 이게 하다못해 오지 아누노비의 심기를 건드렸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닉 널스 감독과는 토론토 랩터스 시절에 함께했고, 또 파스칼 시아캄과 닉 널스의 관계보다는 오지 아누노비와 닉 널스 감독의 관계가 또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뉴욕 닉스에서 또 뛰어봤고 토론토에서도 뛰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역시도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누노비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지 아누노비가 만약에 플레이 옵션 거절하고 시장에 나온다면 필라델피아의 행선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도노반 미첼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이야 단년 계약을 제시한다는 루머가 있긴 합니다만, 폴 조지나 혹은 오지 아누노비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안 맞다, 조건이 안 맞다 싶으면 필라델피아 구단 수뇌부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올 시즌은 단년 계약으로 넘어가고 비보장 계약 선수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계약도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굉장히 짧은 1+1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로스터를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토바이어스 해리스에게 5년 1억 8천만 달러를 줬잖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폭망했죠. 그 5년 동안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큰 경기마다 약했고, 그리고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제3의 스타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수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좇는 스타들은 있지만 이 선수들과 무언가 합의에 이르지 않을 때 덜컥 엄청난 큰 규모를 줘서 패닉 바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가보다 더 과대평가를 해서 셀러리 캡을 스스로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올 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는 것도 목표이고, 그래서 드래프트 픽이나 혹은 캡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016년에 골든스테이트가 케빈 듀란트 데려와서 2번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골든스테이트처럼 올 시즌의 필라델피아의 여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필라델피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 선수들을 조건에 맞게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저 그런 선수들로 또 짧은 계약으로 올 시즌을 다시 1년을 채울 수도 있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엘 엠비드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또 타이리스 맥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올 여름에 맥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최대 금액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이리스 맥시가 올 시즌에 올 NBA 팀에 뽑혔더라면 저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총 금액이 차이가 약 40mm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타이리스 맥시는 아쉽게도 올 NBA 팀에 뽑히지 못했는데, 하지만 제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고 보자면 5년에 200mm잖아요.
평균 40mm입니다. 그만큼 샐러리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타이리스 맥시가 올 시즌에 뭐 기량 발전상도 받고 또 올 NBA 팀에 뽑히지 않은 선수 가운데는 또 득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또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금액이라도 필라델피아는 또 감지덕지하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오프 시즌 때 필라델피아는 태풍의 눈입니다. 샐러리 캡이 방대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제3의 스타로 누구를 데려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여러 팀들과 여러 선수들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는 게임 리뷰를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또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저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